지금은 2019년도 밴쿠버 인터내셔널 오토쇼에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번에 오토쇼를 초대받게 되었어요. 거의 한국에서 오토쇼를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취재하러 간 이후에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오토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이런 자리도 이렇게 초대받게 되었네요. 네, 지금 보시는 차는 이번에 새롭게 나올 랜드로버의 이보크 모델입니다. 작은 벨라 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뒤에서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존의 이보크보다는 곡선적인 부분도 또 많이 살아있어서 차가 좀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차 전체적인 거는 커 보이진 않지만 본네트 부분이나 앞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각진 부분이 거의 없어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미니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저 뒤에 해치가 툭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거의 리어행이 없고 오버행도 상당히 짧아서 차가 상당히 귀여운 면이 있네요. 기존의 이보크는 작았어도 이렇게 귀엽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귀여움을 갖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타이어는 245, 45에 21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차랑 같이 이렇게 보면 바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죠? 과장해서 표현하면 바퀴가 거의 차 반까지도 차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 옆모습을 보시면 둥글둥글한 게 기존에 약간 각진 그 이보크의 느낌은 전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또 진짜 귀엽게 보이네요. 이 차.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깎아놓은 밤톨 같은 느낌도 듭니다. 테슬라나 벨라처럼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손잡이가 나와서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여니까 랜드로버 마크가 들어오고, 요즘 랜드로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 더블 스크린, 저 부분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모니터가 셧다운이 돼서 잘 안 보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메이커사에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고 고쳐갖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제 실내를 보시면 현재 나오는 랜드로버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보크에도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는 뭔가 이렇게 구멍이 있고 장치가 있는 것이 어떤 옵션이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모토쇼 차라 어떤 부분이 저희가 적용이 되는 건지는 저도 잘 가늠이 되진 않습니다. 역시 이보크의 뒷자리는 좁죠. 앞에 지금 제가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시트를 놓은 건데 뒤에는 쉽게 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리어 암레스트도 그냥 상당히 기본적인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요즘 랜드로버 차들이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를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차마다 다르지만 특히 사이즈가 작은 차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이 썬루프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정면을 해서 보여드리면 정말 작은 벨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 형성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 작은데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넓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뒷자리 공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1열 시트는 넓고 트렁크가 넓으면 당연히 이 사이즈에서 2열 시트가 작아지겠죠. 트렁크는 이 죽은 공간은 많이 없다고 보여요. 넓은 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프백은 제가 보기에는 대각선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도 힘들고, 그 대신 의자를 4대2대4 분할이 되니까 그걸 제껴서 넣는 방법은 있겠죠. 이 차는 요즘 유행하고는 다르게 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페어 타이어를 굳이 공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없애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은 면이 있어요. 특히 차의 무게 배분에도 유리하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되게 보고 싶었던 차인데 되게 귀엽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옆에서 보시면 약간의 이렇게 팬더도 앞으로 돌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스포티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어행이 되게 짧아요. 지금 차 키가 없어서 계속 이 알람 소리가 나는데요. 덕분에 또 제가 이 차의 기능을 또 써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모양만 찍어서 보여드리네요. 좀 아쉽습니다. 이 모토쇼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키가 없는 점. 요즘 키가 없으면 차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죠. 신형 랜드로버 이보크의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랜드로버 이보크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차 또 보여드린 정선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우디에서 출시한 이트론이라는 SUV죠. 이트론 쿼트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라인을 보면 약간 포르쉐 카이엔 라인하고도 비슷하고요. 앞모습이나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Q8하고도 비슷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보기 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현재 여기서는 캐나다 달러로 약 9만 불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입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옵션을 추가하겠죠.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Q8하고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죠. 길게 뻗은 라인하고 윈도우 라인이 Q8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Q8, 카이엔, 그리고 A7 요 세 모델을 이렇게 약간 짬뽕해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같은 느낌은 어디서인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네요. 일반 럭셔리 SUV로 보이고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전자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402마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로백이 5.7초, 그리고 최고 속도가 200km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다 전기 모드일 때입니다. 이 덩치에 이 정도의 기록을 냈다는 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을 잠가놔서 제가 유리 틈 사이로 카메라를 넣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아우디 더블 스크린하고 똑같고요. 작은 부분들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7 모델 보고 계시는데 외모는 A7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A6하고도 닮지 않았고 A8하고도 닮지 않았습니다. 앞이 훨씬 얄쌍하게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툼한 아우디 라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시승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승차보다 오히려 이 외모는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A7의 가장 특징적인 C필러 루프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기존의 A7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단지 뒷자리 공간을 좀 더 넓히기 위한 루프를 좀 더 길게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물론 아우디 A7을 기존에 타시던 분이나 아우디 A7을 유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 작은 차이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외형적인 것만 보시고 실제 사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차를 섭외가 거의 다 된 상황이거든요. 리뷰나 여러분께 시승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7의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 사람들이 가장 멋있다고 하는 부분, 테일라이트를 보시는 중이세요. 이 부분은 약간 부가티의 시론하고도 닮았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네, 지금 아우디 A7의 실내를 보고 계시는데 실내는 A6하고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1도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요. 대시보드 라인도 그렇고 송풍구도 그렇고요. 센터패시와 마찬가지고 핸들도 그렇고요. 네, 이 핸들은 디컷 핸들은 아니고 원형 핸들입니다. 이제 A6하고 가장 다른 점이 뒷자리겠죠. 뒷자리의 헤드룸이 기존의 A7보다는 약간 넓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루프 라인을 더 끝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좀 더 헤드룸을 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탑승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태워보고 그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우디에서 가장 궁금한 차 두 대를 제가 이렇게 찍어봤어요. A7은 다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트론도 여기서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혼다의 패스포트라는 차예요. 아직 정식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곧 이제 판매가 시작될 것이고, 이 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일럿보다 조금 작은 미드 사이즈 정도 되는 SUV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파일럿 크기에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패스포트를 통해서 크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쓰임새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실내까지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외모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사이즈가 좀 작고 지상고가 약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상고가 파일럿보다 높고 저 휠하우스 부분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프로딩을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차를 봤을 때 저 휠하우스와 바퀴의 부분이 넓게 출시가 됐다. 근데 그 모양이 SUV 모양이다 그러면 오프로드 기능을 강화해서 나온 차구나 라고 보셔도 거의 틀림없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패스포트의 가장 상위 모델인 투어링 모델이네요. 오히려 뒷모습은 현재 세대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죠? 혼다의 느낌이 많이 없고 오히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뭔가 허전해요. 혼다라고 하기에는요. 이게 앞으로 또 여러가지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한때도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투어링의 저 모델인데 투어링에 거의 5만 불 가까이 하네요. 캐나다 달러로. 근데 투어링이 들어가면 큰 옵션은 따로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이 차는 엔진이 3.5의 V6 엔진이고요.
지금 혼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엔진이죠. 오디세이에도 이 엔진이 쓰이고요. 그리고 연비는 이 정도인데 사실 연비는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에 280마력입니다. 엔진 자체로는 효율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터보 엔진이 아닌 이상 괜찮은 마력수라고 또 느껴져요. 또 이 정도 마력은 일반 운전할 때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트랜스미션 오토밖에 없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요거 캡처하셔서 포즈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패스포트를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 보시는 차는 이번에 포드에서 새로 바뀔 익스플로러 모델이에요. 2020년형 모델로 나올 예정이고, 현재 차 사이즈가 뒷바퀴 위에서부터 트렁크 라인까지가 더 넓어져서 기존에도 7인승 모델이 있지만, 그러니까 7인승으로서 좀 더 사이즈가 더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이 모델은 ST 모델로서 이번에 나오는 2.3 이코부스트 말고 3.0 터보 엔진으로서 고성능 버전으로 나온 차예요. 지금 테두리가 쳐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네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